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광주시의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발과 갈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서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에도 물류운송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세계적인 보도사진 작가들이 신안을 잇따라 방문해 섬 생태계와 섬 주민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는 광주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죠. 시민단체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행정적 지원 등 탄력을 받게 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사업. 민선 8기 인수위는 쇼핑몰 유치를 경제 분과가 아닌 문화관광 분과로 정하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쇼핑몰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사업으로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쇼핑 면적을 줄이고 관광 오락시설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와 롯데, 현대 등 유통 대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정탕한 관광단 개발, 두 번째가 송정 역사 개발. 송정 역사는 다른 데 비하면 거기도 또 백화점이나 뭐 하나 들어와야 된다고. 그게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합 쇼핑몰을 논해야지.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 시민 여론을 파악하는 절차가 선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답을 듣는 설문지 방식과 설명회나 포럼 등을 주최하거나 또는 찬반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는 방식 등 3가지 유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세부적으로 논의하되 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빠른 시일 내 결과를 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이제 어떤 방향을 잡아놓고 시민들 사이 발생 갈등을 사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쉽지가 않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좌초되고 이제 표류하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복합 쇼핑몰을 놓고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 8기 광주시 출범에 앞서 인수위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 전남 주요 사업장들도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물류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 현장은 시멘트와 철근 등 핵심 자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사 중단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산단 석유화학업체들은 반출이 중단돼 재고 적체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구름이 가득한 상태인데요. 오늘은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름 때문에 볕이 가려지겠고요.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종일 선선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여수산업단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후에도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오래된 설비 탓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지역사회단체는 특별법 제정 등 이를 개선할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3명이 숨진 2일 산업 폭발 사고에 이어 올해 초 8명의 사상자를 낸 YNCC 폭발 사고까지 지난달 31일엔 한 수소 제조 공장이 폭발하는 등 여수산단 내 중대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반세기 넘게 가동 중인 여수국가산단. 노동자들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산단 노후화로 꼽고 있습니다. 공장 설비가 노후화될수록 정비가 잦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는 정비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청업체에 정비기간 단축을 요구하면서 사고가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실제 올해 초 발생한 YNCC 폭발 사고도 대정비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정비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야 회사로서는 손해가 덜 가고 이윤이 남기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안전보다는 작업에 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산단에서 발생한 사고와 사상자의 97%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발생한 상황. 노동계와 지역사회단체들은 노후 설비의 관리와 감독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하고 그 정보를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산단의 노후 설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어떤 곳에 어떤 설비를 바꾸는 데 쓰이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지.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듯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여수국가 산단 내 산재 사고. 이제는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는 헬멧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최근 4년 동안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킥보드 사고 환자의 외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내원 환자 108명 가운데 85%인 92명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는 15명 가운데 14명이 헬멧을 쓰지 않았고 안면 부위 부상이 60%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비앙 살비올리 UN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광주를 찾아 5.18과 관련한 의제를 협의했습니다. 살비올리 보고관은 광주시 5.18 기념재단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미완의 상태인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등 5.18 전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여수 사건 등 국내 과거사 문제와 관련된 피해자와 시민단체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있는 살비올리 보고관은 내년 9월 예정된 UN 인권이사회에 권고안을 담은 방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5.18이 진압된 직후 광주 학살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분신에 숨진 김종태 열사 42주기 추모 행사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이 고향인 고 김종태 열사는 5.18이 끝난 지 13일 만인 1980년 6월 9일 서울 이화여대 앞 사거리에서 광주 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라는 성명서를 남기고 분신에 숨졌습니다. 한편 이대 앞 대현문화공원에는 김 열사를 기리는 5월 걸상이 세워졌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상황과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 또한 늘면서 게임 이용률도 급증했다고 합니다. 관련 불법 행위도 덩달아 늘었다고 하는데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불법 게임과 사행성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실시간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정식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불법 게임을 제공하거나 게임 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는 사례, 그리고 불법 복제되거나 사행성 높은 게임을 사설 서버를 이용해 제공하는 사례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사이트에서 A-1로 변형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유사 사이트로 인지를 하되 지속 운영을 하려고 목적을 두고 있고요. 지난 2년여간 불법 게임 단속 건수는 급증했습니다. 2019년 2만 6천여 건이었던 것이 2020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방콕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게임 이용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게임물관리위가 부산 본사 3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온라인 단속 전문 직원들을 동원해 불법 행위를 추적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 위원회는 올해 처음으로 인공지능 단속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스스로 불법 행위와 관련된 키워드 또는 이미지를 찾아내고 관련 링크까지 모두 추적하게 됩니다.
수법의 변화에 맞춰 스스로 알아서 진화하는 머신러닝도 가능합니다. 모니터링을 실제 자동화로 하고 실제 위법사항에 대해서 체증을 하고 다시 그 체증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불법 사이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고요. 게임물 관리는 현재 50% 정도인 인공지능 단속 비중을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성능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유권자들이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음식물과 금품을 받아 적발된 기부행위 15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돈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곡성에서 20만 원과 3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유권자는 각각 1,000만 원과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담양에서 400만 원을 받은 유권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열차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목포로 향하던 KTX 열차 안에서 무임승차 사실이 적발된 뒤 요금 등을 물게 되자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몸을 밀쳤다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53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1시 30분쯤 순천의 한 농장 주거지에서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농장 퇴비 창고에 파묻어 숨겨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중한 가족의 인명을 해친 데다 범행을 감추려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서 마한 문화권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자체마다 역사권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립마한연구센터 유치를 두고 협력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옹관묘로 상징된 마한의 공간은 영산강 유역의 산지에 있습니다. 금동관이 발견된 나주 반남에 이어 영암 내동리 쌍무덤 등이 고대 마한 연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 충청과 광주, 전남북으로 마한의 공간 범위가 넓어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목지국이 있던 충남부터 54개 마한 소국이 존재했던 지자체마다 각자의 연구와 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왕과 군장의 세력권을 찾아 부장품만 연구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해남 군공립 폐총과 읍포리 고분군 등 생활사로 연구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한 사회가 굉장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또 외부국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이브리드화시키는 그런 융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있습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것은 전남의 국립마한역사연구센터 유치입니다. 광주, 전북, 충남 등 광역지자체와 유치 경쟁이 불가피하고 고대 역사 연구에 연구권을 주장하는 전남 시군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계에서도 불확정적인 고대 공간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마한이 지역성 또는 정체성 논란으로 확산되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광역의 역사문화권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급으로 시작된 역사문화권 정비특별법. 단순히 박물관 하나 짓는 건축 사업이 아닌 영산강 유역권 주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협력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날카롭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기록하는 세계적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 사진작가들이 신안의 섬을 찾고 있습니다.
섬과 섬 주민들의 삶을 기록해 세계와 교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친 바닷바람이 실어온 모래가 쌓이고 또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바람에 긁힌 울음 자국만 새겨진 적막한 우이도 사구에 낯선 발자국이 새겨집니다. 노르웨이 출신 보도 사진가 요나스 벤딕슨입니다. 사진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보도 사진가들의 모임 매그넘 포토스의 정회원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내려보는 경이로운 풍경을 파인더에 담습니다. 다음 바닷일을 위해 그물을 정리하는 어제와 다를 것 하나 없는 섬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도 하나의 귀한 작품이 됐습니다. 섬집 마당에서 말라가는 건어물도 찰나의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파도가 잠을 자는 날, 성을 내는 날,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곳, 붉게 물드는 시간부터 적막에 빠지는 시간까지 섬과 섬 사람들의 시간을 낯설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지난달 말 목포에 도착한 뒤 요나스는 열흘 동안 우이도, 흑산도, 다물도, 장도, 홍도, 태도, 가거도 등 끝섬들을 돌았습니다. It's been, first of all, an amazing journey to all these outer islands, and you know, every one of these islands showed a very unique culture. 지난해 영국의 사진가 마크 파워와 브루스 길든을 시작으로 전남 신안군은 매그넘 포토스 작가 10명을 섬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섬과 갯벌, 숲 등 신안군의 생태를 비롯해 묵묵히 섬을 지키고 있는 섬 사람들의 삶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국의 섬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 그리고 우리만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계인이 함께 조금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서 신안이 세계 속으로 조금 빨리 다가서고 싶다는. 하반기에는 이탈리아와 이란의 매그넘 소속 사진 기자들이 섬을 찾아 섬 사람들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이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2021 지역 건강 통계에 따르면 전남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3.7%로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보다 5.8%포인트 낮았습니다. 우울감 경험률 역시 전남이 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광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7.7%로 인천, 서울과 함께 대도시 가운데 매우 높은 편에 속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돼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용역 수행기관으로는 복지 분야의 경험이 많은 전남 여성가족재단이 선정됐고 오는 12월까지 7개월 동안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오늘 큰 더위 없는 가운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종일 구름은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름에 볕이 가려지면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되고요. 종일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5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 수 있어서요. 안전사고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18도에서 19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영광 25도, 화순 25도 안팎으로 오늘 큰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목포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겠고요. 완도의 낮 기온도 21도 보이면서 아침 기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24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낮 기온이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